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 클리닉 현세은입니다. 지난번에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환경 호르몬에서 먼저 물티슈 편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디 로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바르게 되는 게 바디 로션이잖아요.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어떤 성분은 조심해야 될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것은 화장품 성분 분석에 대한 리뷰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성분 이야기하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돼 있는 미네랄 오일이라던가 디메치콘 이런 성분들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소화의 내분비 시스템이나 또 성조 숙증과는 뚜렷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화의 조기 사춘기 또는 내분비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11개 제품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쩌면 다 아실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어머니들한테서 많이 입소문을 탄 제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명할수록 좋으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쯤은 알고 계시겠죠. 1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세타필이죠. 마트에서 많이 보는 가장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의 보습제입니다. 이 제형은 크림이에요. 세타필 크림인데 가격을 먼저 설명드리면 100ml당 5,5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습제들을 보면은 보통 하이엔드 제품일수록 만원대가 훌쩍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좀 저렴하고 경제적인 가격들은 보통 5, 6천 원 정도의 100ml당 가격이 그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습 성분 자체는 사실 성인이 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크림이기 때문에 꾸덕꾸덕한 어떤 강한 보습을 위해서 넣은 성분이 페트롤라툼이 쓰였습니다. 페트롤라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세린 성분이죠. 석유 추출물을 고도의 정제 과정을 통해서 얻은 화학 물질인데 이것이 EWG 4등급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의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석유 출출 물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아주 정제된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성인 쓰기엔 괜찮지만 그래도 아이들 나이에서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적되어서 일정 농도에 이르게 되면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세타필에 사용되는 방부제도 약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방부제는 파라벤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파라벤은 성조 숙증 원인으로 지목된 적이 아주 많죠. 그 파라벤보다 독성이 낮은 방부제들이 벤질알코올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이 대표적인데 이 방부제들이 파라벤보다는 낫다는 거지 EWG 4, 5등급 정도의 성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 세타필에는 그 두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질알코올, 페녹시 에탄올이 모두 들어있는 거죠. 특별히 벤질알코올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오래 사용할 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좀 더 성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아토베리어. 아토베리어도 굉장히 유명하죠. 다 같이 보여드릴 건데 제로이드와 아토베리어 이 두 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보통 아토피 클리닉, 병원에서 처방되는 보습제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100ml당 보통 18,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고 그렇다면 성분은 어떨까요? 아까 세타필에 비교해 봤을 때 세타필이 페트롤라툼을 고보습의 성분으로 사용했다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페트롤라툼 성분은 없고요. 이제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보습제 중에 제일 좋은 성분은 아니지만 이런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이제 좋은 보습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는 것이 뭐냐면 토코페롤, 그러니까 비타민 E죠. 비타민 E를 이 천연의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비싸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 물질입니다.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도 토코페롤을 대체하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보습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로이드는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외엔 다른 EWG 3등급의 성분이 보이지 않는 반면 아토베리어는 약간의 피부 컨디셔닝 효과를 노리는 유연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거 자체가 소화에게 유해하다는 보고는 없지만 되도록이면은 3등급 이상의 그런 등급을 받은 성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어린이들에게는요. 따라서 아토베리어보다는 제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일리윤이라는 보습제예요. 일리윤도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보습제인데 오늘 준비한 모든 보습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100ml당 무려 2,8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가격이 저렴한 것에 비해서 방부제 성분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고요. 보습 효과도 좋아요. 다만 일리윤 보습제에는 인삼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삼이나 인삼 성분이 어린이에게서 성조숙 원인이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로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은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가격이 100ml당 5,100원으로 저렴한 편이죠. 이 바이오더마에는 PEG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PEG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계면활성제인데 인터넷에 이 PEG를 검색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죠. 그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PEG 자체는 발암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화학적으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암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성분이죠. PEG가 꼭 들어가야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PEG가 들어있는 보습제를 써야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처럼 PEG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좋은 보습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아벤느. 아벤느는 굉장히 몸에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약국 브랜드예요. 프랑스 제품인데 아벤느 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죠. 이 제품이 오늘 준비한 제품 중에 100ml당 가격이 19,0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아벤느 콜드 크림이 정식 명칭이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제품 안에 포함된 성분이 이 브랜드의 다른 라인에도 다 있다. 이것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아벤느 콜드 크림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부패를 방지하는 산화 방지제로서 디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는 산화 방지제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BHT라고 부르는데 이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데다가 탈모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고 장기간 사용할 시에는 유전자 변이의 우려가 있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BH가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트라이에타놀 아민이라고 하는 계면활성제는 EWG 5등급인데 이 아벤느에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도 몸에 들어오면 배설이 되지 않고 축적되는 형태의 성분인지라 아이들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은 제품이겠죠. 여섯 번째 그린핑거. 이것도 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100ml당 가격이 6,600원. 굉장히 이제 저렴한 편이죠. 그린핑거는 향료가 들어있어요. 자, 향료. 갑자기 향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것의 주 목적과 포인트는 이 향료입니다. 바디로션이나 보습제를 고를 때 어떤 것을 피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향료가 정답입니다. 자, 방부제 자체는 파라벤을 제외하고는 성조숙증과 관련된 것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를 유발할 소인이 많은 것이 방부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향료는 성조숙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입니다. 영유아에게는 절대 향료나 어떤 허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향료의 정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꽃잎이나 나뭇잎, 그리고 줄기나 열매, 뿌리에서 추출한 모든 것이 향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천연 향료라고 하고, 실험실에서 만든 향료를 화학 향료, 합성 향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향료라는 이름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 표기 하나를 위해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성분이 첨가되곤 하거든요. 이 프레그런스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서 들어가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보다도 피해야 할 것이 향료라는 성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벤느도 역시 향료가 들어있었어요. 그린핑거는 보습제나 방부제 성분은 상당히 안전한 편인데 비해서 향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유리아주도 아주 유명한 보습제죠. 12,000원입니다. 100ml당. 가격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고가의 보습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유리아주 제모스 크림인데, 보습 성분 자체와 방부제는 안전하지만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4급 암모늄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계면활성제입니다. 살균 효과가 대단하죠. EWG 등급도 4, 5등급으로 조금 높은 편이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쓰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알러지나 다른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성인이 바를지언정 어린 영유아들에게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마비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세타필보다 더 저렴한 100ml당 4,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향료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제품들 중에 향료가 있는 더마비, 그린핑거, 아벤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이제 2가지 제품이 남았는데요. 잘 아시는 무스텔라가 보이실 겁니다. 무스텔라는 100ml당 16,500원 정도로 제로이드나 아토베리어 다음으로 고가의 보습제예요. 이 제품도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시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제품입니다. 일단 보습 성분도 안전하고 좋은 보습 성분들이 많고요. 방부제도 좀 유해한 방부제보다는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헥산디올과 같은 방부 대체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이드와 좀 비교하자면 제로이드는 고가인 가격에 비해서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했다면 이 무스텔라는 토코페롤, 그러니까 비타민 E 천연 물질 그 자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무스텔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트린직이라고 하는 보습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토베리어 제로이드처럼 유명한 대학병원 아토피 클리닉에서 처방했던 보습제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제품이에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100ml당 16,000원 정도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무스텔라 성분이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이 2가지 보습제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보습 성분도 좋고 방부 대체제들도 안전하지만 둘 다 향료나 어떤 향, 허브 이런 성분들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꽃 이름이 제품에 들어갔을 때도 의심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허브 중에서 성조수증의 원인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라벤더와 티트리 외에는 아직은 없어요. 라벤더와 티트리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나 일랑일랑 이런 것들은 안전한 것인가? 그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그렇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티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뒤 성분을 꼭 보시고 향료 또는 허브, 약간 복잡한 나무나 꽃의 이름, 그것의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어린 자녀에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잘 알려진 유명한 제품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품들이 이런 나쁜 점이 있다라고 폭로를 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